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발재해 사례와 대책 중 협착, 전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라, 무슨 일이지? 성형불이 걸렸군. 으아! 그럼 왜? 작업자는 사고를 당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발재해 사례와 대책으로 협착과 전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협착 재해와 전도 재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정의와 종류, 요인 제거, 주요 발생 유형, 재해 사례 등에 대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협착. 먼저 협착재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산업 현장 재해자는 14만 2,771명으로 그중 협착으로 인해 12,94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9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협착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했나요?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컨베이어, 사출 성형기, 선반, 리프트 작업과 동력 전달부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나은전 씨, 협착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협착이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이나 물체와 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왕복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와 기어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 및 돌기부에 감긴 경우, 출입문 또는 운반기구에 눌린 경우를 말하며 물체의 전도, 충돌, 낙하, 붕괴 등에 의한 협착을 제외합니다. 그럼 협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계 설비의 운동 부분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즉 협착 부분은 크게 왕복 운동 중인 설비나 기계 사이에 형성된 협착점에 운동체와 고정체 사이에 형성된 끼임점의 협착, 두 회전체의 물림점의 협착, 회전체 및 돌기부에 형성된 회전 말림점의 감김, 인력 운반, 취급 중인 물체에 형성된 눌림점의 협착,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에서 형성된 절단점의 협착,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 형성된 접선 물림점 협착 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7가지의 위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협착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운동 중인 설비나 기계 사이에서는 협착점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협착점이란 프레스의 상하 금형 사이, 전단기 날과 베드 사이와 같이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말합니다. 협착점은 기계 설비 어디에 형성되나요? 협착점은 사업장의 기계 설비에 많이 형성되는데 프레스 금형 조립 부위, 프레스 브레이크 금형 조립 부위, 전단기 누름판 및 칼날 부위, 선반 및 평삭기 베드 끝 부위 등이 협착 위험점입니다. 그렇다면 협착의 위험성이 큰 기계는 무엇인가요? 프레스나 전단기 등은 협착의 위험성이 큰 기계 설비입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은 금형 또는 전단날을 이용하여 금속, 비금속 소재를 굽힘, 펀칭, 전단 등을 하는 기계로 주로 크랭크 기구를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왕복 운동시키고 금형 등을 슬라이드 부위에 장착하여 압축력으로 제품을 가공합니다. 이 기계는 작업 시 신체 일부가 협착점에 존재하며 따라서 절단, 협착 등의 재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은 기계입니다. 기계 설비 중 협착 위험이 있는 다른 위험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동체와 고정체 사이에는 끼임점이 형성됩니다. 끼임점이요? 그게 무엇이죠? 끼임점이란 선풍기의 날,
엘리베이터의 구조물과 엘리베이터 사이와 같이 기계의 고정 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한 끼임점은 기계의 어떤 부분에 형성되나요? 끼임점은 회전 폴리와 BED 사이, 탈수기 회전체와 몸체 사이, 반복 동작되는 링크 기구, 교반기의 교반 날개와 몸체 사이 등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끼임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연삭기는 연삭 숫돌을 고속 회전시켜 숫돌 표면에 공작물을 접촉시켜 미세한 칩을 깎아내는 고속 절삭 작업을 하는 기계를 말하는데, 연삭 숫돌과 작업 받침대 사이에 끼임점이 형성되며 선풍기나 교반기는 날개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키거나 혼합 작업을 하는 기계를 말하는데, 날개와 방호망 또는 날개와 몸체 사이에 끼임점이 형성됩니다. 협착 위험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위험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회전 운동하는 기계 자체에는 절단점이 형성됩니다. 절단점이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고민하지 마세요. 네, 교수님. 절단점이란 운동 부분과 고정 부분이 만드는 위험점이 아니고 회전하는 운동 부분의 위험이 형성되는 점으로 운동하는 기계 자체에 위험이 형성되는 점을 말합니다. 절단점이 형성되는 기계 설비의 운동 부분으로는 밀링 커터, 둥근 톱날, 목공용 띠 톱날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 설비의 절단점으로 인해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둥근 톱기계 및 띠 톱기계는 톱니를 이용하여 회전이나 왕복 운동으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로, 가공재의 송급 시 톱니 근처에 톱밥 등을 청소하다가 회전하는 톱니에 접촉되어 재해가 발생되며, 못대기 및 밀링기는 수직축에 커터가 고정되어 고속 회전하며 가공물을 가공하는 기계인데, 가공 작업 중 회전하는 커터에 접촉 시 재해가 발생됩니다. 이번에는 물림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 사이에 형성된 물림점에서 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림점이란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위험점이 형성되는 조건은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되는 경우이며, 다음 그림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롤러기가 있겠군요. 롤러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롤러기는 롤을 이용하여 고무, 고무 화합물, 합성 수지를 연화하는 기계로 두 개 이상의 롤이 근접하여 상호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므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맞물려 회전하는 기어나 인쇄기, 아병기 등도 마찬가지로 맞물려 회전하는 틈 사이로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나은전 씨, 학습 시작 때 협착을 발생시키는 7가지 위험점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이번에는 접선 물림점에 대해 배울 차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때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예를 들면 V풀리와 V벨트, 체인과 스프라켓, 기어와 렉, 롤러와 평벨트의 물림점 등이 있습니다. 접선 물림점에 접촉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례로는 회전하는 V벨트, 체인, 렉기어 등 동력 전달 기구의 접선 물림점에 접촉하여 옷, 장갑, 신체의 일부가 물려 들어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력이 큰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회전 말림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전체 및 돌기부의 감긴 부위에는 회전 말림점이 형성됩니다. 회전 말림점이란 무엇인가요? 회전 말림점이란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굵기, 속도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 부위에 의해 장갑 및 작업복 등이 말려들 위험이 형성되는 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회전하는 축, 커플링, 회전하는 드릴축과 드릴 등의 옷, 장갑 등이 말린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전 말림점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력 전달부 축이나 드릴기계 회전하는 부분에 장갑, 옷, 넥타이 등과 신체 일부가 같이 접촉되거나 말려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네요.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인력 운반 또는 취급 중인 물체의 협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력 운반 취급 중인 물체에는 눌림점이 형성됩니다. 눌림이란 들고 있던 물건이나 부품 등을 운반 중 들거나 내려놓는 과정에서 물건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패널 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벽과 패널 사이에 신체가 눌린 경우, 공동 작업을 할 때 동작이 일치하지 않아 신체가 물체 사이에 눌린 경우, 문틈에 손이 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눌림으로 인한 협착 위험의 종류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에 끼이거나 물건을 들고 내리다가 동작 불일치로 손을 눌릴 위험, 벽면과 움직이는 설비 또는 운반기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아,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군요. 항상 주의를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협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협착 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생산 현장에서 협착될 위험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협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착 재해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잠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력 전달부와 회전체에는 방호 덮개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여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작업점에 직접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는 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인력 운반 대신 운반기구를 이용한 작업 방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 작업이 아닌 비정상 작업, 즉 V벨트 교체, 기계 설비 정비, 수리, 점검 등을 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꼬리표 등을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가 오조작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협착과 관련된 재해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의 원인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압입 능력 80톤 마찰 클러치형 프레스로 자동차 부품을 가공 작업하던 중에 방호 장치의 기능을 제거한 상태에서 가공 제품이 아래 금형에 어긋나게 앉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심코 왼손을 넣어 위치 교정을 하려는 순간 풋 스위치를 밟아 왼손 손가락 4개가 절상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상하 금형 사이인 협착점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으며 방호장치의 기능을 제거하여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재해의 경우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프레스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하 금형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자동 송급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형 사이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도록 금형을 노 핸드 인 다이 타입으로 하거나 신체 일부가 들어갈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 핸드 인 다이와 핸드 인 다이를 비교하여 살펴보세요. 두 번째 재해 사례입니다. 나한전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탁상용 연삭기로 바이트 공구를 연삭 작업하던 중 연삭 숫돌과 작업 받침대 사이에 손이 들어가 오른손이 재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네, 이 경우 연삭 숫돌과 작업 받침대 사이의 간격을 12mm 이상 벌려놓은 상태로 작업하다가 갑자기 바이트 공구가 미끄러지면서 바이트와 함께 손이 끼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연삭 숫돌과 작업 받침대의 간격을 3mm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반기나 탈수기 등에는 덮개에 연동 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를 열면 회전 날개의 동작이 멈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재해 사례입니다. 목재를 가공하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을 사용하여 각재를 절단한 후 둥근 톱 주위에 있는 톱밥을 손으로 제거하다가 손가락이 회전 톱날에 접촉되어 오른손 수지가 절상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의 미설치 및 직접 손으로 톱밥을 제거하는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둥근 톱에 맞는 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고 톱밥 제거 작업을 할 때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절단점이 형성되는 설비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덮개, 지그 사용 등이 필요하며 특히 절단점과 접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해 사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VC 시트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롤러기를 이용하여 합성 수지를 부드럽게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장갑이 롤 사이로 말려 들어가면서 오른손 팔 전체가 들어가 절상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이 재해는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실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직접 손으로 집어 누르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급정지 장치 설치, 누름막대 사용 등이 필요합니다. 롤, 기어 등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위가 물림점이므로 물림점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방호 덮개, 안내 롤러 등 설치가 필요하며 물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 무릎, 복부 등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급정지 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섬유기계의 동력 전달부인 V벨트를 교체 작업 중 쉽게 벨트를 끼우기 위해 회전 상태에서 끼우다가 오른손가락에 끼어 손가락 2개가 절상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벨트를 끼우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전원 차단 후 벨트 교체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출되어 있는 동력 전달부에 근접하여 통행하다가 전도되거나 옷이 말려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방호 덮개 설치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 1.8m 이내의 동력 전달부에는 방호망 또는 방호 덮개 설치가 필요하며 필요시 가드, 칸막이 등을 설치합니다. 가드 설치 시 개구부 간격을 참고해서 살펴보세요. 다음 재해 사례는 지붕용 슬레이트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수리, 정비 작업을 위해 회전축 부분의 상부 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건너다가 바지 끝부분이 회전축에 말려 넘어지면서 다른 회전축의 머리를 맞고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비 작업을 했기 때문이며 또한 복장이 불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전원을 차단한 후 정비 작업을 해야겠군요. 네, 또한 회전기계가 있는 정비 작업을 할 때에는 바지, 소매 등의 조임 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회전하는 축이나 드릴축 등의 신체의 접촉이나 옷 등이 말려들지 않도록 방호 덮개나 칸막이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해 사례는 인력 운반 취급 중인 물체의 협착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아, 작년인가? 제 동료가 냉장고에 협착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네, 이 경우도 그와 비슷한데요. 냉동 저장 창고의 전동 출입문에서 로프식 스위치를 당겨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창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목과 흉곽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재해의 원인은 출입문에 설치된 터치바 고장,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터치바 등 안전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을 유지시키고 무리한 출입을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출입문에는 터치바, 연동장치 설치, 안전통로 구분 표시 등을 실시하고 물건 운반 시 인력 운반 대신 운반대차 등 운반기구 사용 등이 필요합니다. 재해 사례가 정말 많군요.
네, 그만큼 산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해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위험 순간과 안전 작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은전 씨가 각각의 사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사례들은 컨베이어에 협착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작업장에서 점토로부터 석괴를 분리하는 선별기 벨트 컨베이어 구동 드럼에 끼인 흙과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빗자루를 사용하여 설비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벨트와 드럼 사이에 작업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이며, 두 번째 사례는 채석장에서 재해자가 가동 중인 골재 이송용 컨베이어 하부에서 벨트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컨베이어의 벨트와 드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네, 각 사례들의 위험 포인트는 컨베이어 하부에서 퇴적물 청소 및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협착 위험과 컨베이어 보수 점검 작업 중 협착 위험, 컨베이어 주변 통행, 이동 중 협착 위험 등이 있습니다. 각 재해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안전 작업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풀리, 리턴롤 등 협착 위험점에 방호 덮개 및 방호을 설치하고 컨베이어 전 라인에 비상정지 장치 설치하며 불시 기동 방지를 위한 로컬 스위치 설치합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수리 정비,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설비 가동을 중지한 후 실시합니다. 다음 사례는 사출 성형기 금형 사이의 협착에 의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플라스틱 생산 작업장에서 사출 성형기의 사출 조건 세팅을 위해 금형 사이에 들어가 금형 상부의 타임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조정하던 중 금형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플라스틱 생산 작업장에서 성형품이 금형에서 분리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형 사이에서 성형품을 빼내던 중 안전문이 닫히면서 전원이 공급되어 금형 사이에 작업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각 사례에 대한 위험 포인트는 무엇인지 나은전 씨가 한번 말해볼까요? 금형 내 미취출 성형물 또는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금형 설치, 조정 작업할 때 협착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안전문 연동 장치를 설치하고 대형 사출기는 안전문 닫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형 빗장을 설치하며 안전문 연동 장치 임의 해지 금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리 점검 시 기동 스위치에 수리 중 등의 꼬리표를 부착합니다. 선반에서 작업 중 회전체에 협착한 사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사례로 스크류를 제작하기 위해 척과 심압대에 환봉을 고정시키고 절삭 작업 중 절삭유의 공급 위치가 변동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정하다 목장갑이 회전체에 말리면서 협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환봉을 생산하는 기계 가공반에서 선반의 주축에 가공물을 체결한 후 사포로 연마 작업 중 왼팔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이 사례들의 위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회전부 위에 접촉하거나 말림에 의한 협착 위험과 선반의 부품이나 공작물에 옷, 장갑, 손 또는 팔이 걸림에 따른 협착 위험이 이 사례들의 위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재해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안전 작업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작업 시 작업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재 장갑 외에 면장갑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연마 전용 수공구를 사용하며 칩 비산 방지 조치 및 칩 브레이커를 설치하고 비상용 급 브레이크를 설치합니다.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 중 구조물과의 협착으로 인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승강로 피트의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 중 2층에 있던 타 작업자가 작업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운반구 하강 버튼을 눌러 피트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리프트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상부 용접부에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상승하던 중 운반구와 고정벽체의 계구부 사이에 작업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각 위험 포인트는 운반구에 탑승하여 이동 중 운반구와 구조물 사이의 협착 위험과 승강로 피트에서 작업 중 하강하는 리프트와 바닥 사이의 협착 위험 등이 있습니다.
안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탑승장 출입문 및 방호울 설치, 각 출입문의 연동장치 설치 및 연동장치 기능 해지 금지, 근로자 탑승 금지, 승강로 외부에 조작 스위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동력 전달부의 협착한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사례로 압출 공정에서 제해자가 압출기와 연결되어 있는 V벨트와 구동 모터 분리와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덮개를 떼어낸 후 막대기를 사용하여 벨트를 누르고 있던 중 미끄러져 회전 축 돌출 고정 볼트의 옷소매가 말려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와 공장 내 초지기 리와인딩 공정에서 자중에 의해 벨트 처짐이 발생하여 장력 조절을 하던 중 구동축에 돌출된 볼트의 옷소매가 말려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의 위험 포인트는 동력 전달부 및 회전체의 돌출부의 신체 일부 말림에 의한 협착 위험, 동력 전달부 수리 점검 중 전원 미차단으로 인한 협착 위험이 있습니다. 동력 전달부에 의한 협착을 안전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력 전달부, 구동부 및 회전축에 방호 덮개 부착하고 키, 핀 등의 기계 요소는 무침형으로 설치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도 협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전도 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도 재해는 얼마나 일어나나요? 2024년 산업 현장 재해자는 14만 2,771명으로 그중 전도로 인해 28,224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4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작업장 바닥, 계단 등 경사면, 사다리 작업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전도 재해란 어떤 재해인가요? 전도 재해는 계단 및 작업장에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말합니다. 전도 재해는 작업장 바닥, 계단 등 경사면,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헛디딤 또는 걸려 넘어져서 발생하며 4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전도로 인한 사망자의 70%를 차지합니다. 3대 다발재해는 협착, 추락, 전도재해를 말하며 매년 평균 5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전도 재해는 무엇에 의해 많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작업장 바닥의 물기, 윤활유 잔류 및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등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전도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기 이전에 작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는 기본적인 활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전도 재해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장 바닥에서의 전도 위험입니다. 건물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세제를 뿌리고 걸레로 바닥 청소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례와 바닥에 놓여있던 각재를 밟아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쌓아둔 판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례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것을 체크한 후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잘 풀어보았나요? 앞의 사례에 대한 재해 발생 원인은 모두 정답입니다. 각 원인들을 살펴보면 작업장 바닥의 물기, 윤활유 등 잔류, 작업장 바닥의 원재료, 가공물 적재 등 정리정돈 불량, 근로자 보행을 위한 안전한 통로 미확보,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장소로 통행, 보호구 미착용 등이 원인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업장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평탄화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며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통한 안전통로 확보 및 근로자용 통로 구획을 표시하며 통로에 자재, 가공품 등의 적재를 금지합니다. 안전통로가 아닌 곳으로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와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계단 등 경사면에서는 어떤 전도 재해 사례가 있나요? 첫 번째 사례는 건물 내부의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물기에 의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건물 내부를 순찰하기 위해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계단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입니다. 이러한 전도 재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단 등 경사면에 물기 또는 기름기가 존재하거나 뒷걸음질 형태로 청소를 실시하고 계단 출입을 위한 조도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계단 끝단만 밟고 통행하거나 무거운 물건 또는 부피가 큰 물건을 양손으로 들고 계단을 이동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기 또는 기름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빗자루 또는 걸레 작업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 계단 이용 시는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다리 위에서의 재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형 사다리 위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례와,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정 전선관 아울렛 박스 시공 작업 중 피해자가 사다리 승강 측 한쪽 면으로 몸의 중심이 쏠리면서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전도되어 사망한 사례는 모두 사다리 위에서 전도 위험이 발생되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맞은 것에 체크한 후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모두 정답입니다. 작업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사다리 사용과 이동식 사다리를 이동 목적이 아닌 작업대로 잘못 사용한 점,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를 내려오는 방법 부적합 등이 모두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의 전도 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 디딤판은 25에서 35cm의 동일 간격을 유지하고, 사다리 길이는 6m 미만으로 제작하며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 75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부에 전도 방지 장치 설치하고 상부에 걸쳐놓은 부분에서 여유 길이를 60cm 이상 유지하며, 이동식 사다리 이용 시에는 항상 3점의 접촉점을 확보하여 이동합니다. 이동식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는 올라가는 방법과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A형 사다리 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세요. 전도에 관한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네, 근로자의 신체를 고려하여 설치한 작업 발판은 쉽게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이동이 가능한 작업대에는 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동 바퀴에 브레이크 장치를 부착하여 고정하며, 단차가 있는 작업장 끝단부에는 경계 표시를 실시합니다. 피트형 상하차장에 화물차를 댈 때는 상하차장 바닥과 화물차 바닥 사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설비 상부에는 윤활유 등 기름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 청결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전도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 작업장의 바닥에 관련된 규칙입니다.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9조는 작업 발판에 관한 규칙입니다. 사업주는 선반, 로울러기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 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설비를 적정 작업 높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제21조는 통로의 조명에 관한 규칙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2조는 통로의 설치에 관한 규칙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앞에서 살펴본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질문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라, 무슨 일이지? 성형불이 걸렸군. 으아! 전문가의 노하우.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